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면서 그의 통역을 담당한 샤론 채와 영어 자막 번역을 담당한 달시 파켓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말의 숨은 의도, 그리고 대사의 뉘앙스를 굉장히 잘 살려준 그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이 의미 전달의 어려움을 통해 은유적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입니다. 이 영화의 원 제목은 Lost in Translation 인데요. 통역하는 사이에 또 이 말이 전해지는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로 또 그 사람 고유의 특성을 감안하고 또 이해되지 못해서 차마 설명하고 전달되지 못하게 된 잃어버린 고유의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마 더욱 의미에 가까울 듯 합니다. 말, 억양, 몸짓,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기호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갈 때 어떠한 의미의 상실도 없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순간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사랑을 시작했으면 하는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함의 이 기호는 그 둘 사이를 횡단하며 늘 몇 부분을 잃어버리거나 먼지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어 오르게 되죠. 번역과 통역이 겪는 운명일 텐데요. 번역은 늘 배신하고 변절하지만 소통의 기대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연인과도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그리고 나로부터 타자로 혹은 그 역으로 여행하면서 번역은 원래의 의미를 지워내지만 동시에 때로는 오해를 통한 창조적인 이해를 가져오기도 하죠. 누군가를 또 이해하고 소통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고독하다라는 것을, 또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완벽하게 통역되지 않을지라도 사랑은 사랑 그 자체임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때 잘 나가는 영화배우였던 밥은 광고 촬영차 일본에 오게 되죠. 20대의 유부녀 살롯 역시 남편의 일 때문에 일본에 머뭅니다. 둘은 모두 낯선 환경과 어려운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도쿄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한 호텔에 머무르며 이따금 마주치던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라는 걸 알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함께 도쿄 구경도 하고 시간을 보내며 헤어지기 아쉬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연한 만남과 함께한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도쿄에서의 7일을 그려낸 잔잔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관계를 갈망하는 현대인의 외로움을 영혼 없는 친절함으로 가득한 일본 도쿄를 배경으로 잔잔하게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어쩌면 흔히들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정의되지 않은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교감이랄까요? 서로의 존재로서 위안이 되어주는 존재 같은. 빽빽하게 도심을 채우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타인과 만나고 대화하고 심지어 사랑을 하지만 우리들은 언제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없이 외로운 순간이 되어서야 새삼 내 주변이 이토록 낯설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는 외로움에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에 운명을 맡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에도 결코 사랑으로 다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이 사랑으로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관계라는 것을 너무나도 단조롭게 만들어버립니다. 남들처럼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완성된 듯한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실 그 속엔 진정한 나 자신이 없었다라는 걸 깨달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밀려오는 극도의 외로움, 낯선 이 세계에서 서로 외로운 영혼을 채워주는 두 남녀의 관계란 오직 사랑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님을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를 해석하는 조금은 독특한 관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께서 랑그와 파룰이라는 언어학적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랑그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칙 같은 것을 말합니다. 파룰은 발화인데요. 소리를 내는 언어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롤, 즉 소리란 것이 랑그, 즉 규칙을 떠나는 순간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이 일본이라는 배경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들이 가진 랑그는 통하지 않으며 의미를 상실한 파롤만이 남아있는 이 낯선 공간. 주인공들은 낯설고 외롭고 지겨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낯선 공간이 같은 랑그를 지녔다는 것만으로도 샬롯과 밥이 친해지기에 충분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같은 랑그를 가진 이 두 사람은 불면증, 외로움 같은 비슷한 고민도 가졌습니다. 낯선 기호체계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하나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의미 부여의 단초가 되게 해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랑그는 개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공간을 벗어난 후 그들의 특별했던 공통점은 분명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짜여져 있는 언어의 구조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랑그니까 말이죠. 물론 그 공통점, 불면증에 지친 두 사람이 깊은 밤, 우연히 만나게 돼서 이것이 그들의 친해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고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는 불면증도 아름답게 느껴지게 하죠. 다시 말해 불면증의 의미가 여기 있는 일련의 과정과 사건의 계열 속에서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특별했던 그들의 공통점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파롤이 있으니 랑그는 개성이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문장이라도 누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느낌은 천차만별이기에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존재감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낯선 곳에서 비슷한 고민과 또 비슷한 문화 습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호기심을 느끼고 친해지는 것,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사건의 계열은 그리 흥미롭지 않으며 사실 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연일까 사랑일까 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겠지만서도 말이죠. 여기서 진정 흥미로운 건 그 계열 속에서,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체 누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입니다. 파롤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도쿄에서 이 두 사람이 가지는 7일간의 특별한 시간, 예를 들어 함께 가라오케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한 침대에 둘이 누워 서로에 대해 질문도 하지만 거기서 진도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만의 파롤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관계일지도 모르지만 이건 그들만의 사랑 방식이고 이 또한 사랑인 것이죠. 소통할 수 없다면, 즉 각자의 고유한 파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가 설령 가족일지라도 낯선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랑그를 공유했더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상대하는 그 사람의 고유한 파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수많은 사람들 중 평범한 한 사람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죠. 랑그는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범용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그 랑그에 따라 소리내는 자, 그 목소리는 그 사람만의 파롤입니다. 자기의 파롤을 감춘 채 랑그 속에서 숨어 지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의미를 계열화할 수 없습니다. 즉, 특별한 의미 부여, 나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화 속의 주인공들도 처음에는 자기의 파롤을 감췄었습니다. 너무나 낯선 랑그의 세계에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파롤을 보여줄 상대를 만나자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의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것, 또 알아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상대의 파롤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정의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남에서 작별까지의 서로 간의 미묘한 갈등, 설레임 등을 표면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또 누군가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표현의 문제나 형식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통역이 되면 좋겠지만 굳이 통역이 되지 않더라도 사랑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너무나도 유명한 김춘수의 시 꽃이 생각났습니다.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름을 부를 때 그가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로 나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인식의 주체인 나도 대상인 너에게로 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 시인데요. 다음 생에는 너로 태어나 나를 사랑해야지 라는 이 말처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내 마음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해지게 곡해되지 않고 오롯이 받아들여질 수 있길 우리들은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겠죠. 마지막으로 김춘수의 시 꽃을 읽어드리면서 영화 속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